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먼저 구경하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2000포인트를 위를 살짝 올라섰습니다. 이 2000포인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에 상륙을 해서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악화시키기, 바로 직전 포인트가 바로 2200포인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2019년 참 우리 지긋지긋했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어서 1단계 합의를 마치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이제는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충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220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이렇게 차트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자 미국에서 연준이 나서가지고 내 돈을 무제한 한 풀어볼게, 돈 많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금리를 갑자기 빠바방 낮춰버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돈을 막 풀어제킴으로써 이렇게 시장을 꾸역꾸역 올려가지고 22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800포인트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르고 이렇게 코스피도 오르는 것은 현재 경기가 좋아져서 오르는 것은 절대 아니죠. 지금 경기 동행 지수를 보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안 좋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실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 오른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이게 실상이고 이거는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떠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경기가 좀 나아질 거냐, 이렇게 경기 순환 지수를 살펴보면 여전히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 돈이 많이 풀려서 경기와 무관하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최근에 부동산 상승도, 가격 상승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주식은 부동산보다 조금 여건이 나아진 게, 부동산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서 올리는 관계로 정부에서 세금을 갖다가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막 때려 붙이는 바람에 부동산 쪽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럽다 하고 이동할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주식시장 지난 10년 동안 2000포인트가 언제 2000포인트입니까? 다른 나라는 많이 올랐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우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지수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정시도 한번 오를 때가 됐기 때문에 자, 힘냅시다. 자, 주식시장 주변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인데,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그동안 테스트를 좀 했다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한 45명 중에서 전원이 항체가 형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차 임상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87개 지역에서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쪼록 어느 제약회사든지 물론 저런 회사들은 돈벌이와 크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활을 걸고 하는 거겠지만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돈벌이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라도 유효한 백신 내지는 치료제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자 시장이 반응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악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치료제 이 효과가 워낙 사람들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오늘 서명을 했습니다.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서명을 해봤어요. 앞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홍콩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별일 있겠나 싶어도 사실 홍콩의 위상은 상당합니다. 지금 세계 3대 금융 중심지라고 하면은 뉴욕, 런던, 홍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홍콩에는 세계 글로벌 100대 은행 중에서 약 70개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고 전체 은행은 한 190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은행이 많죠. 그만큼 금융 중심지입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자본 기업을 하려고 하면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데가 상해입니다. 다음에 선전, 그 다음에 홍콩 3대 시장입니다. 중국 본토에다가 상장을 하지 않고 홍콩에 상장을 해서 그 자금 조달을 해서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만큼 자본 조달상으로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손을 안 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지금 미국 1달러는 홍콩 7.8달러로 해서 딱 고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없습니다. 딱 고정 환율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대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사라져버리고 홍콩의 이제 달러가 막 변동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물론 중국에도 굉장히 좋지 않겠지만은 중국하고 관련된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일단 요거는 손대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손대게 된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튼 그동안 중국도 여기에 무너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거죠. 이게 중국이고 이게 미국입니다. 여기 중국 옆에 껌딱지처럼 붙은 홍콩이요. 껌딱지. 그런데 그동안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규제했습니다. 규제를 하면 중국은 홍콩을 살짝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딱 내보내기도 했죠. 우회해서 내보낼 수 있는 하나의 우회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요게 달러 패거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에 있어서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무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요게 중국하고 홍콩하고 이제 똑같이 되게 되면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튼 미국은 이제 홍콩 무역 거래를 고관세로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콩은 중국과 같은 대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관련해서 홍콩이 사실은 저런 특별지위를 받게 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 청일전쟁이 아니고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이겨가지고 중국한테 이겼잖아요. 청나라한테 이겨가지고 홍콩을 갖다가 이제 지배를 했는데 이 홍콩은 언젠가 반환을 하기로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홍콩 안에 보면 이렇게 영구적으로 지배하기로 했던 이 땅들이 있었습니다. 영구적으로 지배하기로 한 땅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협상을 하면서 영국하고 중국하고 딱 협상을 하면서 중국이 막 다도 그랬어요. 다도 이건 안 줘도 되는데 영국이 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안 주고 영국이 망할 때까지 안 줘도 돼요. 근데 중국이 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이 알겠다 그러면 다 줄 테니까 몇 년도까지 뭐 어떻게 일국양제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쌩까붙죠. 그래서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일단 박탈한 거예요. 여튼 이렇게 일국양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은 홍콩에다가 특별지위를 부여를 하고 그러면 전 세계가 인정을 했죠. 그동안 또 영국이 많이 키워뒀고 그래서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화가 생기는데 아마 달러 패거제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만간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여튼 저렇게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이제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데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싱가포르하고 다른 나라에서 난리 났었어요.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100대, 일단 상징적으로 세계에서 3대 금융 허브, 돈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세 군데 허브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시아 투자가 다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그게 맞겠어요. 그리고 세계 100대 은행 중에서 70개가 거기 위치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거기 은행이 190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주하는 인력들도 엄청 많고 왔다 갔다 하는 돈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간에 떨어질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일본이 우짜든가 그거 한번 좀 묵어보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여기 있죠. 규제 탓으로 외국 금융회사에서 외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조차 안 보인다. 우리 한국은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말만 맨날
아시아 금융 허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싱가포르하고 일본 쪽은 이미 회사들이 좀 이동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여튼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시 관계가 좋아져서 홍콩이 계속 그대로 있을런지 뭐 앞으로 정말로 사라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3년부터 우리는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를 주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좀 기울이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 증권 거래소도 부산에 갖다 놨다 아닙니까? 그것도 그리고 예탁 결제원도 부산에 갖다 놨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도 한번 살짝 조사를 한번 해봤는가 봐요. 그때 우리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 금융위원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은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어서 해외 지점하고 업무 협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 그리고 한국은 법인세가 25%이고 싱가포르는 17%, 홍콩은 16.5%보다 높다. 그래서 한국은 안 갈란다 하니까 우리도 막 차 아파라 오지 마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가 봐요. 좀 아쉽긴 하죠. 제 생각으로는 막 부산이나 뭐 부산이 좀 뭐 싫어서 하기 싫다 그러면 인천 저쪽이 어디나 아니면 서울 어디라도 뭐 특별구역이라도 하나 묶어가지고 아이고 뭐 너가 다 해먹으라고 외국계 금융회사들한테 좀 특혜를 주더라도 좀 빨아당겨서만 좋겠나 싶은데 좀 그건 아쉽긴 합니다. 일단 우리 한국은 제가 볼 때 안 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 어쨌거나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돈들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실제 경기는 이러한데 우리 코스피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한국에 확산되기 이전 상태 2200포인트를 회복했고 코스닥은 그 이상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실제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그냥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험 요인은 있죠. 9월 15일 날 어쨌든 그때까지 공매도 금지한다고 했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정할 수 있다는 어떤 말은 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또 그리고 뭐 앞으로 주식 양도세 뭐 이런 부과도 뭐 있긴 한데 여튼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아직 시간도 좀 남아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뭐 주식을 계속 순환매 차원 비중을 어느 정도 주식 80 현금 20 정도 유지하면서 계속 순환매 하면서 주식을 보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입성한다 그러면 장기적 관점으로 살만한 종목들이 아주 많죠.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이런 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최근에도 자주 보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컨동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쭉 보니까 25개 종목이나 매수했더라고요. 이걸 제가 옆에다 딱 모아놨어요. 모아가지고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업종별로는 이렇습니다. 건설업에는 이렇게 현대건설 들어오고 있고 금융업은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송장비 쪽으로는 이렇게 기아차,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현대차 이렇게 들어왔고 전기전자 쪽으로는 물론 삼성전자 올라가죠. 하지만 이건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화학은 자 이런 종목들 매수를 했습니다. 뭐 다 괜찮고 또 경기 민감주도 요즘은 긍정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볼만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 일일이 다 언제 수급 분석을 해봐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봐야죠. 그래서 세력 포트폴리오 분석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쭉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중에서 좀 별로 안 좋은 종목들 정리해버리고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또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 대충 뽑아도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지금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 왔다 갔다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만은 지금 세계는 어쨌거나 돈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언제 집 사노? 이래서
너도 나도 지금 집 살려고 난리 지기고 있어요. 왜? 돈같이 떨어지면 집값이 더 오를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런데 정부에서는 눈치를 까지 못하고 돈이 풀려서 집값이 오르는데 에라이씨 집값이 오르면 이거 웃자노 서민들 웃자노 하면서 이렇게 집값을 때리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파트만 일단 때리잡았잖아요. 그럼 그 돈은 뭐 빌라나 상가나 뭐 땅이나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근데 상가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상가 투자도 요즘 같은 경우 이번에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하면서 말랭 꺼낸 거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음식 시켜 먹을 때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전화로 음식 시키죠. 물론 가서 사 먹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화로 시킨다 아닙니까? 그 말은 입지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목이 좋은데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가 좋은 상가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 배달로 주문하면 다 되기 때문에 저 구석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돈 몰린다고 해서 함부로 투자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차라리 상가 어설픈 데 들고 있었는데 앞으로 뭐 상가에 돈이 몰려가지고 오면은 차라리 팔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라리 상가를 살라 그래도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그런데 아니면 어설픈 상가 함부로 투자하면 골치 아파요. 또 빌라 같은 경우도 아파트하고 달라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면 압니다. 관리하기가 되게 귀찮습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누가 대신 관리를 해주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쪼매난 서너 집 있거든요. 이렇게 뭐 많은 아파트 한 8집, 뭐 10집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빌라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빌라에서 공동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빌라 자체에 뭐 금이 갔다든가 옥상에 물탱크가 뭐 어쩌다든가 아니면 빌라에 나간 하수구가 기름때로 막혔다든가 이래 되면은 8명 다 아니면 10명 다 요 빌라에 한 동에 사시는 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각각 돈을 내면 되는데 꼭 개중에는 아이고 나는 돈 없다 배째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맨날 싸웁니다. 빌라는 이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빌라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아파트하고는 관리하기 전혀 관리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설프게 빌라 투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원룸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룸은 차라리 지가 다 가지고 지가 살면서 관리할 게 아니고 남한테 맡겨야 될 것 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내라고 하면은 빌라도 그렇고 어설프게 뭐 상가도 그러면 차라리 저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땅으로. 땅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튼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빌라나 상가나 땅이나 이런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뭐 일본은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든 사람들을 잡으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결국 저 미국에서도 연준이 2022년까지 지금 제로금리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한국은행에서도 일전 뉴스 보니까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낮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있고 주식시장으로 돈 들어와서 기업 가치 또 그 실물 경제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르는 게 참 문제가 되는 걸 한국은행에서도 알고도 있지만 시장을 보면은 지금 실업자가 1999년도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있고 상가든 자영업 폐업하는 데가 엄청 많다 이 말이지. 사람들이 다 부채 폭탄,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해 나가는 시점에 금리를 어떻게 끌어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산가치의 폭등입니다. 상승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걸 갖다가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돈 생기면 주식이든 부동산에 가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은 이제 부동산 절에 묶으면 퇴퇴하고 주기 고가면 되지. 부동산 들고 있는 거 그냥 들고 있고 주식시장은 살쪽목 쇠삐리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일어서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